너무 많은 부모님들과 또 교회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뭐 진짜 여러 군데를 다니지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뭐 사사기 말씀을 하셔서 야 그거 얘기하시는 게 거의 없는데 사사기의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등장함으로 다 멸망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저 얘기는 우리 교회만 거의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냐 하면서 굉장히 깊은 통찰 받아요. 뭐 제가 얘기하는 시간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넘어가죠? 네, 됐습니다. 예. 사회사 생활관이라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사회사 생활관을, 메타인지가 뭔지, 사회사 생활인지 뭔지 이제 들어보셔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 이유 되게 많은데, 좀 이렇게 거칠지만, 현장에서 선배, 일상, 기독교와 상관없이 세상 살아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는 어떤 청년의 얘기를 한번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날도 무지하게 덥고 더운데 운전을 자꾸 하니까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햇볕이 막 내리쬐가지고 너무 졸려요. 와 미치겠네. 그래서 요즘에 차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 초콜릿이나 캔디 뭐 이런 거. 요즘은 멘토스에 꽂혔어요. 멘토스. 대박. 왜 이렇게 맛있어?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특히 공부하기 싫은 청소년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뭐 공부하기 싫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말을 해주셔도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내 말을 한 번쯤은 듣고 나서 저 말은 맞는 것 같다 혹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편하게 반말을 할게. 대신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말을 할 거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받고 행동으로 잘 옮겼으면 좋겠어, 진짜. 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기 싫어 죽겠고 재미도 없는데. 만약에 지금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재밌어 한다면 이 영상 볼 필요 없어. 그냥 가서 그 재밌는 거 계속 하세요. 자, 공부를 왜 해야 될까? 그냥 빨리 결론부터 얘기할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시간과 돈, 그러니까 시간은 여유가 있으면서 돈은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만약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돈이 굉장히 많다거나 나는 이 직업만 가지면 돈이라는 거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본인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아파트 경비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신체 건강하고 신용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 공부를 잘할 필요 없죠. 그것만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서 원하는 걸 하면서 살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 좋은 성적으로.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가 됐지? 아니면 내가 예체능, 뭐 예술이든 체육이든 어떤 그런 방면에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김연아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런 걸로 막 먹고 살 수 있어. 박태환처럼 막 수영 1등 해. 그러면 가능한데 예체능으로 뭔가 1등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볼게. 전 세계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지? 우사인 볼트. 2등은? 모르겠지. 전 세계에서 2등 하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그렇게 어려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운동으로 성공하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축구?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히고 이러려면 그 축구 선수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20, 30등 해야 돼. 우리나라 전체에서. 근데 운동 20, 30등 하는 게 그게 과연 쉽겠냐? 근데 공부는 20, 30등 안 해도 돼.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대학들, 그런 대학들 1년에 뽑는 사람 숫자 합치면 몇천 명, 몇만 명 된단 말이야.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운동은 그 몇천 명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니네 전 세계 2등도 몰랐잖아, 지금. 달리기.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재능이 없으면,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엄청난 재산이 없으면, 아니면 물려받더라도 그 지키지 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게 없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예체능적인 재능도 없고 물려받을 돈이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제력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부를 쉽게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 공부야. 공부는 운동으로 따지면 기초체력 같은 거야. 기초체력이 좋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갑자기 종목을 바꿀 수도 있어. 원래 얘는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니까.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지. 공부를 잘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나 이런 거 장사를 해볼래요. 나 무역할래요. 나 미용 배울래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해보라고. 괜히 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딴소리 하지 말고. 미적분 배워서 뭐 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수학 배워서 뭐 하냐면 수학적인 논리력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그런 거를 배우는 거지. 수학 자체의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영어, 니네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외국인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외국으로도 나가서 살 수도 있고 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야. 그런 저런 과목들 다 필요하니까 괜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백 없고 돈 없고 특출난 재능 없는 사람이 가장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야. 왜? 공부는 몇천 등 안에만 들어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별다른 자본 없이 굉장히 빨리 내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시간 여유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지금은 너네가 그냥 집에서 쉬고 패스트푸드나 사 먹으면 뭐 그냥 그저 즐겁고 그럴 수 있는데, 너네 집에서 쉬는 거 그거 누구 집이니? 부모님. 나중에 너네가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되잖아. 돈을 잘 못 벌면 어떻게 돈 벌어서 집 살 건데? 길바닥에 나 앉을 거야? 너네 친구들이랑 같이 맥도날드라도 가려면 돈 있어야지. 그런 거 전부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 받았을 거야? 나중에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내가 경제력을 갖추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똑같은 말이야, 계속. 인생에서 한 4, 5년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8, 90년이 행복한데, 그 4, 5년 못 버텨가지고 8, 90년 조질래? 생각 잘해, 진짜. 너네 인생 아무도 여기까지 신경 안 듣겠습니다. 줘준다. 가끔 그런 애들 있어. 뭐 공부하는 게 네. 이거는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은 아니지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할 거예요. 청년 때 인생을 잠깐 살아본 청년, 믿지 않는 청년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요, 기독교인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공부는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공부를 안 해도, 무역을 해도,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옳구나. 근데 기독교인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250개 기독교 대안학교 알고, 지금 내년에 뭐 서울 장신대, 제가 대학원, 신대원 강의도 하고요. 장신대에서 지금 박창진 박사님하고 지금 다음 세대 준비하고 있는데, 다 하는데 공부만 안 해요. 그 화가 나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하는 애들도 아는 걸, 차 안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청소년한테, 야, 니들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경비할 거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맥도날드 엄마가 돈 주니까 먹지만 나중에 뭐 먹을 건데, 너무 뻔한 얘기 우리는 왜 안 하죠? 공부 안 하면 기독교는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알바하기 바빠요. 피곤해서 자야 돼요, 주일날. 제가 그래서 이거 시작했거든요.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불 좀 꺼주실래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앞에는 다 불을 꺼주세요. 조명 다 꺼주세요. 예. 조명 여기 꺼줄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는 켜도 되는데 여기는 조명, 요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이것만 보이면 되죠. 됐습니다. 예. 너무 조명 좋으세요. 고3이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들,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고3이 될 때까지. 진짜 실력을 한 번도 몰라요. 고3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진짜 공부 어느 정도 못하는지를 몰라요.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왠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표가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가짜 성적표를 6년 받아요. 등수도 안 나오고 점수도 안 나와요. 그냥 잘합니다만 나와요.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누리과정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보육하는 과정이고요. 보육의 일환으로 수업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못한다 그러면 인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잘하는 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캐치하고 짜내서 성적표에 써줘요. 그러니까 엄마들 성적표만 보면 얘 의외로 학교에서 꽤 잘한다.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거짓말이에요. 누리과정, 중학교까지 거짓말이고 시험을 안 보잖아요. 단원평가가 시험이에요? 받아쓰기가 시험이에요? 시험 받아 점수도 안 나고 등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교육부가 말하는 거예요. 보육이라고. 공부 안 한다고. 왜 공부 안 할까요? 공부하는 애들은 어차피 해요. 1%만 있으면 돼요. 나라에는. 1%만 있으면 공부로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바글바글 돼요. 1%가 서울대인데 고대잖아요. 미어 터져요. 걔네들만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도. 너희들은 그냥 한 시간에 8,000원 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 이 소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유태인들은 왜 공부했는데요? 나라가 없으니까 공부한 거죠. 적응해야 되니까. 보석 팔아야 되고 스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뭐 게임 막 산업 막 이 난리칠 때 유태인들은요 놀랍게도 보안을 얘기했죠. 지금 뭐 비트코인 유태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지금 뭐 지소미아도 벌벌 떠는 나라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진짜 실력이 언제 드러날까요? 처음으로 중2 때 드러나요. 시험을 처음 보거든요. 중1 때까지는 특히 여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맞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거든요. 2003년 이후로 제일 공부를 못했어요. 경기도가. 혁신학교들이 많아서. 경기도 애들은 저희들이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미 여기에 심장에 이제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느낌이 없는데 여기 엄마 아빠들 다 기절할 거야 아마. 시험 결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청심환 드시고 상담 받아야 될 거예요. 경기도 애들은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물어보면 4분의 1이라 그래요. 경기도 애들만 그래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안 그래요. 경기도는 교육을 안 해요. 민주주의만 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혁신만 해요. 근데 애들 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라는 기적을 나타내죠. 반 더하기 반이 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경기도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평균. 시험 안 보잖아요. 중2 때 시험 딱 보죠. 그래도 등수는 안 나와요. 점수가 나오지. 점수에 한번 놀래요. 그리고 이제 학원 들이다 파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조금 나라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이민 가거나 유학 가거나 돈 좀 있고, 안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대안을 찾죠. 막 대안. 기술, 예체능, 뭐 대안학교, 국제학교, 답이 없습니다. 지가 공부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중2의 비밀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실력 이거지. 근데 그것도 경기도끼리 싸우는 거라 괜찮아요. 제가요, 지금 정시 얘기해볼까요? 정시만 대학을 뽑는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시 하시는데, 정시로만 대학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 중학교 전교 1등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진짜 갈 것 같죠? 정시로 한 명도 못 갑니다. 단 한 명도 못 갑니다.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 과천과 그 분당에서 놀랐어요. 거기도 이 메타인지 사회생활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분당은 진짜 실망했어요. 분당은 제가 개포동 살거든요. 분당은 강남인 줄 알았어요. 분당도 경기도였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거든요, 애들을. 본부에서 시험 문제 내서 보거든요. 50점 안 넘어요. 진짜 시험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끝난 거죠, 뭐. 다 수학은 포기하게 돼 있죠. 뭐 영어는 미국 가서 안 살면 그만인 거고. 국어는 한글만 알면 되나요? 이래서 기독교인 되겠어요? 공부 이렇게 안 해서? 12년간 노래만 불러요.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 어른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야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인간 안 됩니다. 대입의 현실을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3등급이 서울대학 가지 1등급은 서울대학 못 가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놨죠?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조국이 불법을 저지른 거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과정에 불법은 없었어요. 다만 중간중간 증거나 이런 어떤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은 되죠.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든지 그건 불법이지만 조국 딸 조민희 대학 간 과정은 합격이에요. 고려대학이 그 사람을 못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합법이에요. 그 우리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애들 중학교 때부터 수행평가하고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저희 동네 개포동인데요. 수행평가 딱 하면 4명씩 이렇게 모아줘요. 5명, 4명. 그럼 엄마들이 먼저 카톡해요. 자기들끼리. 이번 무슨 수행평가? 우리 한조죠? 하면서 그 수행평가 하는 엄마가 이제 대표가 딱 써요. 70만원씩 입금하시면 끝난 겁니다. 이제 서로 보지 마요. 딱 그래요. 그래서 4728, 300만원 만들어서 알바 써요. 수행평가 알바. 애들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요. 합법이지 뭐. 이게 우리나라예요. 대입의 현실에서 결국 우리는 대학이 목표는 아니고요. 실력 있는 인간이 돼서 대학 이후까지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없어져도 애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어때요? 의사 없었나요? 박정희 때 막 두드려 팰 때 대학생들 공부한다고 막 데모한다고 막 두드려 팰 때 의사 안 나왔나요? 일제 때 우리나라에서 의사 안 나왔어요? 나라와 상관없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지가 해요. 그걸 메타인지라 그래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뭐 어떤 청년이 차 안에서 야 니들 먹고 살려면 공부해 이 얘기인데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적으로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건 숨 쉴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왜 공부해야 되냐면 아니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잘하는 게 있어야 꿈을 꾸지. 아닙니까?
잘하는 게 있어야 꿈을 꾸지. 잘하는 게 없는 애들은 무슨 꿈을 꾸는데요? 망상을 꿔요. 남자는 축구선수, 여자는 가수, 누구는 유튜버, 누구는 크리에이터. 제가 기독교 외에도 뭐 불교, 천주교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메타인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국을 많이 끌려다니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우리끼리 말씀드리면 정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전국을 다 다녀도요. 기독교인들만큼 싸가지 없는 애들 없어요. 싸가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돌대가리도 그런 돌대가리가 없고. 왜 이렇게 모아놓고 돌대가리를 만드세요? 지들만 최고래. 지들만. 제가 불교 행사 이제 3번 하고 안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드러내고 안 가는데 불교 행사요. 불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네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인성이 돼 있어요. 우린요. 스마트폰 쳐다보느라고 눈도 안 쳐다봐요. 뭐라 그러면 아이씨 이래요. 공부해서 뭐예요 그런 애들. 이게 대비현실이에요.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뭘 잘하는 게 있어야 꿈을 꿔보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뭐가 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애들이 유튜버만 하는 거예요. 유튜버. 아까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뭐 축구선수 세계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사인 볼트. 그럼 2등은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 전국에서 몇 등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야구로? 몇 등이에요? 10등 해야죠. 야구로만 10등 해야 뽑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죠. 외국인 선수까지 뽑아가니까 10등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요. 사막에 던져놔도 야구하고 살 애들이에요. 야구 안 시켜도. 나머지 애들은요. 고등학교까지 야구 단 그냥 학교 코치 선생님 월급 대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수학도 공부 안 하고 영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때 대학교로 스포츠로 못 나가고 또 프로나 이런 실업팀으로 못 나가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얘기긴 한데 요새는 제가 그거 안 나와서 옛날에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운동하다가 체육하다가 육상이든 뭐든 체육하다가 대학을 못 가고 실업팀에 안 뽑혀서 운동을 멈춘 애들이 하는 직업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았어요? 전단지 돌리기예요. 그 전문 용어로 삐끼라 그래요. 슬프잖아요. 기회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애들 기회를. 감독님 월급 대주다 끝난 거예요. 무릎 나가서 끝나가 뭐 인대 나가서 끝나 키가 안 커서 끝나 뭐가 해서 끝나 뭐 감독 눈에 뭐 나서 끝나 뭐.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공부 잘하는 이제 공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여기 앉아서 왜 교회에서 공부 얘기해? 교회에서 공부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얘기해요? 어떤 분이 그래. 제가 이제 대안학교 많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대안학교 선생님 가운데 입이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하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목사님이 뭐 공부 얘기해요? 그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줘. 대학 나오셨죠? 대학의 시작이 어딘가요? 우리 뭐 서양 교육이지만 대학의 시작이 어디냐고. 우리 국자감 같은 거 빼고 성균관 국자감 빼고 우리 근대 교육의 대학의 시작이 뭐냐고. 교회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교회학교의 시작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학교가 성경 공부인지 아세요? 기도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고? 아니에요. 교회학교의 성경 공부, 교회학교의 교육의 시작은 읽기, 쓰기, 셈하기였어요. 이건 4,000년 이상 넘어간 유태인의 교육에도 나와요. 읽기, 쓰기, 셈하기가 시장 교육이지 뭐 성경 읽고 뭐 토론하고 뭐 좀 셀이고 어쩌고 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일단 글도 모르는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1960년대 이후부터 인류가 처음 생각했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공부를 어차피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이랬는데 60년대 중반부터 이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봤자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살기 쉽지 않아요. 대학보다 회사가 더 발전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일 큰 기업.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삼성 또 현대, 뭐 SK 그렇잖아요. 현대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대체적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라 그래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가려면 무슨 대학, 무슨 과 나와야 되죠? 하나의 대학, 하나의 과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무슨 대학, 무슨 과가 가요? 서울대 기계공학만 가요. 그럼 서울대 기계공학 애들은 졸업하면 현대에서 일할 수 있느냐? 못해요. 실력이 안 돼요. 현대자동차가 서울대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자동차 공학은. 그럼 걔네들 왜 뽑은지 아세요? 현대 들어가서 공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나와도 쓸모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과 나왔는데 안 물어보죠.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전문직 그러죠. 너는 가서 전문직 해라. 전문직이 뭔가요? 자기가 공부한 거 써먹는 걸 전문직이라 그래요.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선생님, 목사님 다 어때요? 다 공부한 거 써먹죠? 공부 안 한 걸 자기 공부한 거 상관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거기 서서 이거 해주세요. 오늘 하루 요것만 해주세요. 금년에 이거 해주세요. 6개월간 이거 해주세요. 내가 뭘 배웠는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당신 이거 해주세요. 이걸 노동자라 그래요. 물론 노동자로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교회가 교육을 잘못해서 아이들 천재 될 수 있는 애들을 바보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뭐냐면 지능과 성격과 유전 환경과 아무 상관없다는 게 미국에서 발표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뭐 낯선 게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걸 부른 이름을 한글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메타인지. 메타카그니션인데 메타인지래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메타카그니션 하니까 2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네. thinking about thinking인데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능력.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어본다든지 메타인지 가벼운 서적 몇 권 읽으면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하여튼 이 말은 맞긴 해요. 이것만 얘기해서 근데 장님 코끼리 잡기 식이고요. 한 인류의 1%가 있다 그래요. 메타인지가. 1% 된다. 99% 메타인지가 없어요. 메타인지는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개 앞에 이렇게 짐승들 앞에 이렇게 거울 놓으면 자기 아닌 줄 알아요. 막 짖죠. 예,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인간은 딱 보면 난 줄 알잖아요. 애기들이 막 자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능보다 중요해요, 이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제 메타인지가 뭔지 여러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TV에 있는 걸 제가 화면 캡처한 거예요. KBS 1에서 시사교육 창이라는 데서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대치동에서 했어요. 대치동 학생 386명에서 수학섬 수학교육연구소, 저희들 잘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400명 가까이 했는데 모니터링 한 거예요. 검사해서 답 좀 해서 꼴찌하는 애들 70등에서 100등 사이에 꼴찌하는 애들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학원 가면 공부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예라고 43.2%예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여기 대치동의 이 꼴찌가 여러분이 아는 꼴찌는 아니에요. 예.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위권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 와 얘는 공부 정말 잘한다. 어머 얘 천재 아니야? 중위권입니다. 다 중위권을 실력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전국에 갖다 놓으면 중위권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42.6%도 좀 되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절대 안 보이는 애들 슬슬 있어요. 살다가 잘 안 만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입니다. 26.8%예요. 그거 대부분 애들은 아니라는 거지. 10% 정도 되면 학원 가도 공부 안 돼요가 75%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명문대학, 뭐 서울대, 뭐 영주, 뭐 스카이 얘기하고 의대 얘기하는 애들 1%. 단 한 명도 얘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공부 못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들이 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80년대 태어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와 얘는 우리 교회에서 얘는 서울대 나왔다. 중학교 때부터 얘는 서울대 하는 애들이 있어. 와 얘는 무조건 서울대야. 걔가 중상위권이에요. 인서울 간당간당한 애들입니다. 인서울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으로만 보면. 근데 뭐 내신 학종이 있으니까 인서울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아까 말한 정시 기준으로 인서울이 안 되는 애들이 중상위권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권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인서울은 좀 되는 편이에요. 물론 과에 따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상위권 애들이 인서울이 될까 말까예요. 그 위에 안전하게 인서울 되는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에요. 최상위권. 얘네들은 뭐 인서울은 거의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최상위권 이외의 아이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극상위권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한양대 이상을 갈 수 있어요. 가만 놔둬도. 극상위권 이외의 애들 위에 양학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느끼는 천재가 중상위권이에요. 보기 힘든 아이들이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위에 상위권. 그 위에 최상위권. 그 위에 극상위권. 그 위에 양학이라는 애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얜 천재인데 하는 애 위에 4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예 달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양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줄임말입니다. 양민 학살하는 애들. 천재들 다 모아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뭐 SBS 뭐 영재 프로젝트 제가 거기 2명은 직접 하는 애들이에요. 가짜입니다. 바둑 영재하고 뭐 영재 제가 직접 하는 애예요. 가짜라니까요. 걔는 막 부끄러 죽어요. 연출한 거예요. 천재 아니에요. 몰아붙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림이. 천재 같죠? 그 나이 때는 그게. 다 아는 것 같죠? SBS 거기 나온 애들 명단을 나중에 추적 조사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메타인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집중하여 잘 이해하고 반복하여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더 잘 기억해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공부 못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공부 못하는 방법이라는 게 메타인지의 결론이에요.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학원을 보내니까. 뭐냐면 이 말을 줄인 게 요거예요. 이해와 기억과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해와 기억과 반복으로는 공부가 안 돼요. 왜냐? 간단해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은 기분만 드는 거예요. 진짜 아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거, 정말 이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얘는요, 이해는 잘했는데, 뭘 이해했는지 그만 까먹어요. 이제 설명되셨어요? 이게 책 3권짜리입니다. 이해는 잘하는데 뭘 이해했는지를 까먹어요. 한심한 거죠. 분명히 그때는 이해 잘했어. 예배 때 아멘 정말 잘했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은혜롭다는 기분은 들어.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근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느낌이 있지 이해 내용을 잃어버리는데 이해가 어떻게 아는 거냐고요. 뭐가 아는 거냐. 뇌를 보세요. 인간의 뇌에는요, 메타인지와 기억의 편에서 감각기억, 장기기억, 단기기억의 3가지 기억 형태를 써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8가지인데 더 쪼개려면 쪼갤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은 기억을 감각, 뭐 먹고 마시고 뭐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감각기억은 거의 평생 갑니다. 여러분 자전거 7살에 배우고 시집 가서 또 아들 가르치다 보니까 타지잖아요. 이게 감각기억이에요. 공부랑은 상관없죠. 이게 골치 아프게 장기기억이에요. 장기기억은 뭐 그렇게 안 잊어버려요. 평생 가요. 막 간증하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다 해.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고생했고, 뭐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했고, 새끼들도 아빠 닮아서 고생시켰고, 뭐 시어머니도 나 고생시켰고, 이거 장기기억. 정신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정신병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정신병이 있는데, 깊게 보면 정신병이에요. 왜냐면 이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다가 막 정신병 걸리지 않잖아요. 장기기억이 안 간다니까요, 뇌가. 그럼 결론적으로 공부는 무슨 기억이다? 따라할까요? 단기기억.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왜 누군 공부 잘하죠? 모든 기억이 사라지면 다 공부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공부 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정상인 거예요. 인간이 공부 안 하고 뇌를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메타인지 인간은 잘해. 왠지 아세요? 아까 메타인지의 능력을 제가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좀 말이 어렵죠? 꽤 베베 꼬은 것 같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전교 1등 우리 교회 많아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교 1등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러면 얘는 이래요. 목사님 저는 딴 애들보다 머리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딱 그래요. 전교 1등 하는데 그거 우린 죽으란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공부했어요. 전교 1등도 공부하고 꼴찌도 공부하지. 다 이해를 해. 다 단기기억을 해요. 잘 가르치면 학원이 이래요. 뭐 쑥쑥 들어가죠 귀에. 다 아는데 5분 만에 싹 사라지지. 그죠? 어떤 애는 그 자리에서도 잊어버려요. 막. 아무 생각 없는 애도 있어요. 선생님이 딱 칠판쳐도 한번 잊어버린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보통은 10분 길면 3일까지는 가는데 자 어쨌든 없어지잖아. 없어지는데 메타인지가 되는 걔네들은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지. 다 알아 이러는. 엄마 알아. 쉽던데? 잘 가르치던데? 다 알아 엄마.
아는 거, 뭐, 야, 시험 공부해. 그러면 다 아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너무 아니까. 근데 전교 1등들은 다 몰라. 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너무 알아. 미치도록 공부하죠. 이 차이예요. 메타인지. 아시겠죠? 자,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력. 메타인지 때문이라고요.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얼마나 인간의 학습에 중요하냐. 6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 대학이 엄청 연구했고 미국에서 다 연구한 집중이 메타인지예요. 지금 메타인지가 컴퓨터로 들어간 게 뭔지 아십니까? 알고리즘, AI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인간이 원래 하는 걸 로봇가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로봇가 못하는 포장만 하게 생겼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메타인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해야 돼요. 적당히 잘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그냥 적당히 지방대 나와도 되지 않나? 거기 보내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기술 배우지. 제가 그 서울장신 송무승 교수님하고 이렇게 신대원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렇게 대학원 원장한테 허락받아서 이렇게 강의 준비하는데, 자기 딸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을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해서, 마침 우리 딸이 그 숙명대 음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도 꽤 했는데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걔는 뭐 학원 간 적이 없는데 음대 갔어요. 어쨌든 트럼펫으로. 근데 그 교수님 딸이 트럼펫 한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딸한테 진주야. 무슨 교수님 그 딸 이번에 중1 됐는데 트럼펫 한대 한번 봐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어떤 애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한대 했더니 아빠 그 교수님하고 되게 친해. 내가 걔 봐줘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기술 가르치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부터 공부해. 걔 음악이 없네. 딱 그래요. 다 지금 피아노 다녀. 다 태권도 다니고. 다 수영 하나씩 하고. 애들 다 배리는 거예요, 지금. 애들 좋아할 줄 알죠? 지겨워 죽어요. 체르니 40번 가르쳐갖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손 들어보세요. 다 체르니 40 다 뛰었는데 청년 되면 C코드도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하지, 우리가 도대체? 남이 하는 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여기부터, 아마도 여기까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보통 메타인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학부모들이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부터는 못 들어보셨을걸요?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거를, 이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이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메타인지가 그렇게 좋네. 뭐, 대치동에 가보고, 어디 가보면, 메타인지, 그래서 막 메타인지 강의도 들어봐요. 근데 항상 메타인지 들으면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이것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 메타인지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타인지 약을 먹여? 그렇잖아요. How to.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가 이제부터 나와요. 따라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교회든 똑같이 표준화가 됐어요. 어떻게가 정확히 과목마다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공부 못하는 방법이 이해, 기억, 반복. 외울 필요는 없지만 들어는 두세요. 이해, 기억, 반복은 공부가 아니에요. 기분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착한 애들. 말 잡는 애들,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잡는 애들이 꼭 그렇게 공부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2, 중3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속이 터지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 걸 어쩌란 말이야. 자기는 한 번도 시키는 걸 거역해본 적이 없어. 남들처럼 PC방도 안 가봤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돼. 이해, 기억, 반복의 한계 온 거예요. 열받죠. 나는 공부가 아니네. 스스로 포기하죠. 아깝죠. 이해, 기억, 반복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이해했는지 까먹을 텐데. 오늘 11시 예배 설교 한번 얘기해볼까요? 벌써 까먹었어요. 물어볼까 무섭잖아. 이게 인간의 뇌예요.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어때요? 심장에 피가 저장되나요? 돌아가신 분은 저장되고. 위장에 점심 먹은 게 저장되나요? 토요일 날 뷔페 먹어갖고 결혼장 뷔페에서 막 3시에 예식 끝나갖고 막 4시까지 막 4접시 먹고 배가 터져요. 오늘 저녁 굶어본 사람.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소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날 더 저장 먹고 싶어요. 그럼 내 뱃속에 거지가 있나 이러죠. 위장은 저장하지 않아요. 우리 몸 어디에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다 순환이에요. 버리는 거라니까요. 두뇌도 버리는 장치예요.
기억장치가 아니라 정보 처리 장치예요. 정보 처리하고 필요 없으면 다 버리는데 애들은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공부한 거 다 버려요. 공부로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신 차려서 아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걸 자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 메타인지라는 걸 안 들어봤는데 스스로 메타인지가 되고 있는 애고 걔가 체계적으로 메타인지를 말을 못해도 그냥 되는 애들 있잖아요. 왜? 뭐 우리 딸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너 무슨 음악이냐 무슨 뭐 혼자 저기 성가대나 하고 뭐 피아노 한번 제대로 한번 배우니까 무슨 음대를 가려고 그래. 아빠 나는 뭐 트럼펫 소리에 반해서 죽어요. 막 트럼펫 불다가 죽을래. 아까 너는 그냥 취미해 취미. 트럼펫 취미 해줄게 취미. 웬걸요? 대학 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되는 애들이고 어디 놔둬도 걔는 그 길 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막아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아니라니까요. 메타인지 과정이 있는데 이해 기억 반복을 대처하는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이걸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그 어떤 학원이 말하면 이걸 해버리세요. 거기 그거 돼요? 그거 돼요? 그거 돼요? 물어보세요. 그럼 보내세요. 내가 안 될걸요? 자 해볼게요. 인출, 정교화, 반추 이걸 통해야 장기 기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결론부터 내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외울 필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 30번씩 쓰나요?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럼 어떤 계기가 되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공부가 가능하다면 장기 기억이 되겠죠. 그냥 선생님이 말한 거 이해하고 또 반복하고 외우고 이건 잊어버린다니까요. IQ가 아주 높은 애들 꽤 가지만 대부분 우리처럼 뭐 100원짜리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냥 칠판 쳐다보면 잊어버려요. 나오다가 이렇게 스쿨버스 타고 잊어버려요. 진짜. 사실이죠. 그 정상적인 건강한 거죠. 아무 생각 없다니까 애들은. 근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중요한데 얘네들 그렇게 막 진지하게 공부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인출, 정교와 반출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과정을 거쳤더니 인간이 스스로 생각한 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머리 좋다고 평가해요. 와 얘는 아직도 이걸 기억하네. 머리 좋다. 아니에요. 걔는 메타인지가 좋다예요. 자 인출이 뭐냐 정교가 뭐냐 반추가 뭐냐 좀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공부는요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꺼낼 때 돼요. 두뇌 안에서 뇌과학적으로 뭔가 꺼내볼 때 이제 공부가 돼요. 시작이야 시작. 집어넣는 건 공부를 위한 준비고 이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준비고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저도 영어로 강의 정도 가능한 사람인데 어때요? 영어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실은 많은 단어가 있고 많은 문법이 사실 있어요. 이 정도 한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스닝도 좀 좋아요. 환경 문화가. 근데 영어가 죽어 막 말 시킬까 봐 물어보죠. 예, Don't worry about that.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건 답답한 게 엄마 아빠가 영어도 안 쓰고 걔가 영어 환경에 노출도 안 됐는데 영어 유치원 가봤자 아무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꺼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내가. 자 결혼했더니 이렇게 음식이 잘 되죠? 맨날 음식하니까. 희한하죠? 아가씨 때는 음식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엊그제 벌써 김장 담갔잖아요. 왜? 해보니까 계속 내가 해보니까 이제 왜 김장에 물을 썰어 넣는지 왜 간이 이래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걸 따라왔어요. 인출해 본 사람이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출을 안 하는 사람은 망각하게 돼 있어요. 뇌가 망각 안 하는 건 정신병이고 망각하게 돼 있어요. 인출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꺼내놓은 것을 진짜 공부 정교화라 그래요. 인출을 해보고 정교화하고 그 모르는 걸 스스로 채우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메타인지에서는 반추라 그래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학원에서는 누가 공부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뒤에다 인출 정교화하고 계신 거예요. 애는 이해. 아 그렇구나 잊어버리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학원비만 내주러 가는 거야. 남들 다 다니까 불안해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왠가 편하잖아요. 소속감이 있으니까. 그거 비싸게 사드는 거예요. 애는 공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반주까지 가능하면 어떤 형태를 물어보는데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바로 그저께였어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마다 여기 이제 할 건데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수학 토론을 해요.
어려운 문제 가지고 수학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이 지들끼리 막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애들이 5명 있는데 6명이죠. 한 명은 지금 잠깐 어디 좀 나갔다 와서 없고 5명이 수학 토론하는데 수학 토론은 문제 되게 어려운 걸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절대 풀 수 없는 거를. 근데 1학년들이 이미 이제 뭐 11월 되니까 다 풀어갖고 풀 게 없어요. 막 올림피아드 이거 다 했어. 그래서 할 게 없네 애들이. 아 목사님 풀 게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 반복을 시킬까 하다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야 그러면 그냥 내 문제 풀어 이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등차 수열의 합을 딱 줬어요. 니네 그거 풀면 오빠가 저기 아이스크림 살게 할 때 중학교 2학년 애들이 1학년이죠. 1학년 애들이 5명이 30분을 막 토론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걔가 준석인데 준석아 어때? 쟤는 손 되냐 했더니 목사님 망했어요. 왜? 90% 풀었어요. 그날 100% 풀었습니다. 이게 반추의 힘이에요. 남에게 설명할 여러분들은 선행을 믿으시지만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쉽게 얘기해서 덧셈을 아주 깊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덧셈 빨리 하고 곱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분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뺄셈을 못해서 그래요. 6 빼기 3은 3 끝 이래서 그래요. 뺄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추까지 안 가본 거죠. 저희가 책으로 이걸 다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강남인데 학원 안 보냈죠. 저희는 3가지 그 서약서를 써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 학원 안 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안 주겠습니다. 훈육을 허락하겠습니다. 3가지를 허락해야 교회 들어오는 특이한 교회예요. 중간에 스마트폰이 생겼다. 교회 나가주셔야 돼요. 특히 고3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을 살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 대리점에 가서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계약해 주죠? 엄마가 하죠. 혹시 여러분 자녀가 담배를 살 수 있나요? 만약에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밖에 앉아있고 편의점에서 편의점 할아버지가 손짓하면서 저 할아버지가 필 거니까 담배 하나 주세요 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면 망합니다. CCTV 찍혀요. 벌금 내고 망해버려요. 절대 안 팔죠. 할아버지가 피는 거 분명히 알아도 안 팔아요.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일일이 여러분 손으로 다 지금 담배 사주고 있어요. 스마트폰보다 좋은 담배는 스마트폰보다는 해악이 없어요. 다 갖고 있죠. 저희 교회는 그거 안 돼요. 이따 그 얘기는 아마 토요일 날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인출과 정교와 반추. 좀 복잡하지만 복습노트, 메타인지 연산, 메타인지 수학, 독서, 국어, 메타인지 잉글리시 통해서 이 모든 관역을 4.14 생활관이라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매일 교회 와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메타인지 과정으로 설계가 돼 있고 코딩이 돼 있어서 메타인지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길래 늘어나냐 설명. 이제 토요일 날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탁탁탁 치고 들어갈게요. 이걸 왜 찍냐면요. 이거 찍으면 학원에 뺏겨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인출이라는 게 아까 배웠잖아요. 공부는 언제 된다? 꺼낼 때. 이것만 배우셔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안 꺼내봐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처럼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천당 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천당 가지 않죠. 믿어야 천당 가죠. 근데 왜 자꾸 성경 공부 의지하죠? 뭘 자꾸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그죠? 그럼 왜 모르는지 아세요? 한 번도 성경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꺼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외에는 성경을 꺼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럴 것 같으니까 동의하고 사는 거야. 혹시 천국 있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버텨보는 거야. 근데 한 40대 때 사업 한 2번 망해먹으려면 그 믿음도 없어지죠. 전도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타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4.14 생활에 인출 비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복습 노트.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저 복습 노트라는 인출 노트예요. 인출에는 훈련을 해요. 어떻게 인출하냐? 학교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 또는 어디서 했든 공부했던 내용을 아무 도움도 없이 스스로 머리에서 꺼내서 써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노트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상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메타인지가 40개인데 40개 중에 하나의 교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3학년 거 볼까요? 4학년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해요.
5학년 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5학년. 6학년 거부터는 사진이 안 찍히니까 워낙 글씨가 작아서. 중학교 거는 그냥 참고서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사진 보세요.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글씨 이쁘죠? 왜일까요? 저희가 뭐 글씨 가르치나요? 아니거든요. 생각하며 쓰는 글씨는 반듯해져요. 저걸 만약에 숙제로 가르쳤다면 개발세발 됐을 거예요. 괴발세발이죠. 고양이발, 세발. 괴발세발 됐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편지가 개발세발로 안 나오죠? 남자들도 연애편지 때는 글씨 잘 이뻐요. 그렇게 글 못 쓰는 사람도. 생각하는 거. 인출련이에요. 요거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코치 몇 분한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이걸 하게 돼요. 문제는 그걸 안 들은 애들한테 이렇게 저희 출판사에서 복습노트 따라쓰기라는 고학년과 저학년체를 통해서 처음 생각하는 애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은 따라 써보게 해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걸 쓰는구나. 물론 코치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어떻게 코치하는 건지, 왜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게 어떻게 애들이 공부하게 되는지. 사실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 올라갈 때 공부하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공책 쓰고만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 밑줄만 긋고 있어요.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읽고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쓰고 있어요. 지 머릿속 계속 꺼내서 써보고 있어요. 요 차이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줄 때까지 막 읽죠, 막. 가방 넣으면서까지 막 읽죠. 불안하니까. 그래놓고 뭐래요? 알았는데 틀렸다. 그러죠. 실수로 틀렸다. 그게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중학교 2학년 이상 올라가면 그냥 끝나죠. 특히 제가 이 경기도 올 때마다 좀 화딱지가 나죠. 얘네들은 이제 사실 끝났죠. 해볼 수가 없어요. 다시 나세요. 그 정도 심각한 나라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수학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3학년 분수에서 끝나요. 그걸 보세요, 어머니들이. 5학년 수학도 안 되면서 중학교 1학년 선행합니다. 5학년의 심화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소인수분해. 약분과 통분. 약분과 통분이 안 되는 소인수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답답하죠. 참 답답합니다. 전문가들 말을 죽어라 안 들어요. 대치동이 정말 학원 애들이 공부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학원 광고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대치동이 아니라 신한 아파트에 갖다 놔도요. 걔네들은 서울에 있는 데 가요. 대치동 다 뽑지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지. 하나고등학교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뽑잖아요. 민사고 잘하는 애들 뽑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대안학교 하다가요. 하나고등학교 그 입시 그 지도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 그분을 연봉 1억 7천 주면서 써요. 대안학교. 좀 귀족 학교예요. 애들 수학 다 망했어요. 왜? 그건 하나고등학교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성적이 있지. 교회 대안학교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는데 걔네는 돌로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고등학교 뭐 날리는 선생님이 와서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모른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아. 왜냐면 하나고등학교 걔네들한테 너무 쉽고 막 재밌었지. 막 꽃을 통해서 막 도형을 설명하고 건물 통해서 도형 설명하고 막 재밌는 역사를 통해서 막 지구와의 거리, 달의 거리 막 얘는 돼. 얘네는 뭐 메탄지가 되고 중학교 때부터 원래 그냥 수제들만 모아놨잖아. 근데 평범한 교회 왔네? 돌로 창조된 애들이 앉아있어가지고 눈만큼 뻐기면서 막 재밌는 얘기가 깔깔대지. 막 이해는 되는 것 같아. 그 중에 똑똑한 애는 와 쉽다 해. 근데 물어보면 모르네. 지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공부한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자, 정규와 독서, 수학, 영어를 얘기할 건데요. 토요일날 더 자세히 계속 말씀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글씨를 모르는 문맹이에요. 가나다라만 띈 거지 실제 글을 몰라요. 그 이유는 제가 토요일날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들 죄송하지만 현재 40 갓 되신 분들, 80년대 태어난 분들 이하 문맹이세요. 실질적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걸. 실제로 스스로 책을 분석해서 못 읽어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해요? 대학교 나왔는데 책을 못 봐요. 선생님, 저도 뭐 강의 많이 다니지만 이제 화딱지나서 안 다녀요. 네이버 베껴와, 네이버. 딱 걔네 글을 네이버에 넣으면 딱 나와. 다 D지 뭐 D. F는 안 줘요. 제가 그 교양 과목이라. D. 그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책 한 거 못 읽어내요. 우리 그 출판사 실장이 그 카이스트 출신의 그 멘사회 천재인데 그 대학교 수학 강의를 갔더니 공대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못 하더래.
고등학교 수학하다 화딱 지나서 나왔대요. 현재 우리 큰아들이 연대 다니고 있는데 연대 공대는 그 퀴즈라는 걸 해요. 뭐냐면 쪽지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을 통과 안 하면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 아세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지만 가령 뭐 어학부 다니는 여자의 말은 완벽하게 영어가 되지 않으면 그 수업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독서 문맹자 아이들을 받아주는 게 우리나라 대학이라니까요. 그게 독서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자세하게 좀 얘기할게요. 저희는 뭐 슬로우 리딩 독서 토론 생각,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좀 어머니들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수학을 얘기해 볼게요. 수학은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수학은 차츰차츰 실력 늘리면 되지. 안 됩니다. 수학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데, 저희는 7살 때부터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흔히 수학의 최고 점을 우리가 올림피아드로 봐요. 올림피아드 문제. 7살이나 8살 때 올림피아드를 풀고 있지 않은 아이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 최소한. 중3 때 이미 끝났고. 근데 엄마들은 연산만 들이다 하죠. 빨간 펜, 파란 펜, 찢어진 펜 있잖아요. 왜? 답답해 죽어요. 애들 뭐 그것도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막 빨리 풀어. 뭐. 야, 5 더하기 3을 계산하고 있어? 빨리 풀어. 생각도 못하고 풀게 하죠.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우, 수학은 개념과 원리지. 맞죠. 그런데 개념과 원리를 배워서는 개념과 원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아이들을 망치는 책,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뭐 법정 소송 들어올까 봐 무서운데, 지금 밖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녹음하지 마시고, 우공비와 센이에요. 다 망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개념과 원리가 설명되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애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좋아. 학원이 많이 씁니다. 왜? 진도 잘 나갔거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라톤 40km를 뛸 때 연습을 10km씩 4일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시는 분. 마라톤 40km를 연습하기 위해서 게임에 나가려고 10km씩 4일씩 나눴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맞아요. 안 돼요. 그게 우공비와 센이에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친다고 얘네들이 개념과 원리 알아요? 지가 심화까지 들어가 봐야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알아야 진짜 아는 거지. 박스 쳐갖고 요게 개념이 요렇고 2차 방식은 요렇고 연산은 요렇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나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강남에 그런 애들 많은데 과외하는 애들이요. 과외 선생님들이 팔짝팔짝 뛰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이게 잘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정신과 테스트예요. 심리적인 문제다 이거는. 실력이 안 나온다. 정신과 테스트에서 다 뭐 약 먹고 우울증 약고 뭐 다 해 뭐 20분씩 누워서 선생님 나는 왜 이럴까요? 막 이러면서 있어. 안 돼. 제가 답을 알아요. 걔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외하는 내용을 알지만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과정을 혼자 안 해서 그래요.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어렵게 7 더하기 5가 몇이죠? 7 더하기 5 12 그죠? 이걸요 그냥 학습질 해버립니다. 5 더하기 5 더하기 2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이게. 그냥 야 7 더하기 5면 10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7 더하기 5에서 애들이 한번 시험 걸려요. 왜냐면 10손가락 넘어가잖아요. 또 여자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발가락까지 쓰는데 남자놈들은 머리가 나빠서 발가락을 안 써. 그럼 이걸요 30% 끙끙댑니다. 그러다가 깨닫죠. 덧셈은 10진법이구나. 5 더하기 5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뺄셈 나고 다 나오는 건데 우린 22 더하기 26 그냥 빨간 펜 노란 펜 찢어진 펜을 막 하거든. 여기서 다 베는 거예요. 애들 그냥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니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도요 연산은 돼 있어요. 수학은 독해, 사고, 뇌력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국어도 안 되고 독해도 안 되고 사고도 안 되고 뇌력은 꿈도 못 꾸는 애한테 이게 연산 잘하는데 요새 연산 잘해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띡 찍으면 얼마입니다가 나와. 옛날에 연산 잘하면 그래도 캐시어는 잘했지. 얼마 드셔서요? 얼마 잔돈 얼마입니다 하는데 이제는 띡띡띡띡 하면 띵 열려고 그냥 잔돈까지 계산돼. 세금까지 계산 다 되니까. 연산인 수학 아닌데 착각하세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보다 저희는 뭘 중요하게 하냐면 고난도의 문제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2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개념을 지가 만들어가면서.
우리처럼 지독한 애들은 하겠지만 일반 교회는 아직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행보다 더 잘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누가 동영상 찍어서 엄마들 카톡방에 올렸는데 주일날 제가 얼마나 지금 칭찬받고 온지 몰라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계약서를 찍고 공증을 했었는데 아까 어떤 여자 있으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 아파트 한 대 하나 사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녹음했었는데 여기 오느라 바쁘다고 여러분 사내야 돼. 근데 여기 오느라 바빠고 그냥 놨더니 근데 무슨 농담을 한 것 같은데 뭐 아파트 얘기 저 집 저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될 만한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내가 시스템 밥이나 살까 밥이 문제가 아니지 아파트라도 살게요 이랬어. 알았어 하고 돌아왔는데 도장 찍을걸. 아파트 날리고 왔어요 여기 오느라고. 문제는 고난이도가 어디서 풀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과서에서 풀려요. 이걸 몰라요. 내가 전국에 대안학교 많이 가면요 정말 대안학교 목사님들한테 늘 야단치는 게 그거예요. 왜 교과서 안 읽히는지. 2005년부터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요 메타인지 자기도학습 교재예요. 이걸 읽어보지도 않네. 아니 우리 교육부가 메타인지 자기도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우공비세라고 앉았네. 진도 잘 나간다고. 그게 검정고시만 달달달 통과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 된 애들은요 고난도의 문제가 풀립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안 맞거든. 집에 가서 한국 거민정 교과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3,000원짜리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딱 읽어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 보통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럴 거예요. 어머 내가 이과인가? 쉽네 이래요. 이 정도예요. 교과서가 그래요. 이 교과서 읽고 수학을 몰라? 이 교과서는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 입김책이란 거 아세요? 그 입김책이 심화책입니다. 근데 학교들이 안 해요. 특히 경기도는 안 합니다. 프린터로 끝내요. 진도 끝내고 빨리 이렇게 뭐 만들죠. 막 동영상 만들기 뭐 체험하기 엄청난 거 하잖아요. 화딱지 나요. 어쩌자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를 저희는 방학 때 토요일날 자세히 합니다만 플립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벽하게 친구한테 소개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 과외할 수 있을 정도 만들어줘요. 그러면 고난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물론 지능에 따라 못 푸는 애도 있긴 하지만 거의 풀려요. 수학토론, 플립러닝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딱 이래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화이트보드로 미친 듯이 합니다. 2학년이 심각하게 목사님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뭐 하고 있거든요. 웃겨요. 뭐 하나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얘네들 여기서 태어나서. 저희 10년 넘었거든요 벌써. 선배들이 워낙 좋은 대학 가서 이제는 부모들이 이사를 가면 목사님 저는 이사는 같이 교회 옮기는 게 아닌가 하시죠? 딱 그래요. 차 타고 오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덕수 멀지. 목사님 안 멀어야지. 우리 개포동에 재건축하느라고 막 나가. 절대 교회 안 떠나요. 떠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자녀가. 매일 교회야. 매일 생활관이 매일이거든요. 저희는 토요일 빼고. 차 타고 다 와요. 저희는 공짜인 줄 아세요? 비싸요? 50만 원씩 내야 돼요? 그거 싸다고 감사해서 와요. 저희는 세무조사 받을까 봐 더 못 받아. 그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이제 토요일 날 할 거예요. 뭐가 수학 토론이고 플리런이 뭔지를 설명할 거고요. 요 얘기는 좀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학원들은 왜 선행학습을 할까요? 학원은 왜 선행을 가르치나요? 부모는 왜 선행하나요? 원리가 간단해요. 자, 가령 여러분이 아이를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이 학원이 아이가 3학년인데 3학년 아이를 선생님이 3학년 학원에서 3학년을 가르쳐요. 그러면 학원은요 말라 죽습니다. 왜 말라 죽냐면 이 엄마가 절대 가만히 있어. 선생님 성적이 왜 안 오르나요? 미쳐. 애가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원이 어떻게 보냈었냐면 얘한테 5학년을 가르쳐. 특히 5학년이면 무조건 중학교다 이제. 그러면 이제 5학년짜리가 중학교 거 했다. 그러면 학원이 걱정 없어요. 물어보잖아. 난 중학교 거 가르쳤잖아. 5학년 거 못하는 거 내 책임 아니죠? 나는 중학교 거 가르쳤죠. 근데 엄마들은 왜 선행을 할까요 그러면? 학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가면 다 잘해요. 말되죠? 중학교 선행을 했으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실력이 드러날 것 같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중학교 심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될 것 같으세요? 거기서도 개념과 원리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애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는 계속 잘한다 하니까 안심을 해. 근데 지금 성적은 떨어졌지만 얘가 중학교 가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죠. 또 하나 선행을 하면 학원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학원마다 선행 진도가 달라서 학원을 함부로 못 움직여요. 최고지 뭐. 엄마들
욕 안 하지, 애들 말없이 따라오지, 학원 고급 이미지 있지, 안 옮기지, 다 선행하는 거죠. 제가 학원 하래도 선행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영어학원 할 수 있는 능력 되는데 저한테 영어학원 시킨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영어 시켜버립니다. Teach Great. You mad it. 쫓쫓 하는 거죠. 이게 학원 편안하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과정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애들 다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코치 맞으신 분들 설명 들었지만 초등학교 수학, 아니 인생의 수학이 언제 끝나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때 끝나버려요. 1, 2학년 지나고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수학이 등장하고요. 5학년 때 갑자기 이게 어려워져요. 물론 이제 이게 좀 분산돼서 6학년을 좀 갔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은 5학년 때 너무 어려워요. 제 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초등학교 수학책 그 인덱스 있잖아요. 차례라는 거. 차례를 프린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4, 5, 6입니다. 3학년과 5학년 수학을 안 하고 넘어간 애들은 어떤 과외를 붙여도 그건 잘하는데 다른 문제를 접할 때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학원 보냈어요. 그래도 주말에 열심히 한번 선행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애들이 망친 거예요. 이 얘기하면 다 탄식해요. 여긴 그래도 이제 대안학교 나름대로 있으셔서 자기도 학습해서 괜찮은데 보통 이제 대형교회 가면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그래요. 막. 끝나고 막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가 망쳤다, 뭐가 망쳤다. 진짜 사실 싸워야 돼. 거기는 싸워서 뭔가 해결해야 돼. 스마트폰 주지, 학원 보냈지 뭐. 야, 애 살지 말라는 거지.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어떡할 거야. 뇌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 메타인지 과정, 인출, 정교화, 반추로 1년에 10권의 수학책을 풀게 한단 말이에요. 혼자.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교과서만 읽으면서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야 생각이 떠서 그 생각이 장기 기억으로 가. 아까 제 실장님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직원 쓰잖아요. 처음엔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막 교수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니까 얼마나 이뻐요. 또 애들 너무 착하고, 우리는 뭐 무섭게 가르치니까 애들 착하거든요. 3학년짜리가 제가 없을 때 그랬대요. 선생님, 저 질문해도 돼요? 너무 감사하지, 교수가. 물어봐. 정말 이거 어려워요. 딱 보더니, 너가 하긴 어렵겠다면서 잘 가르쳐줬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가르치는 사람 있었어? 줄을 쓰시오. 하루 종일 줄 서 있는데, 수십 명이 줄 서 있어. 내가, 뭐 하는 거야? 가르쳤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공부해. 그러니까, 아니, 애들 물어서 내가 따로 보라고 이제 이거 쫙 했어요. 너 애들 망칠래? 잘라버린다, 막. 그랬죠.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 좀, 그러면 실험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그룹이 있어요. 걔네 그룹을 딱 놓고 테스트 했어요. 문제, 이거를 설명하세요. 설명하고 3일 후에 숫자로 안 바꿔서 그 문제 다시 내세요. 설명을 2시간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 3일 후에 걔를 딱 먹고, 그 중에 4명이 설명했는데 2명인가가 이제 그걸 봤어. 2명은 그날 외국 나가버리고. 근데 2명이 있어. 공부 꽤 잘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숫자를 주고, 딱 선생님이, 그 실장님이 풀으라고 그랬어. 못 풀어요. 처음 봤대. 그땐 다 이해했지.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딱 이틀이면 잊어버린다 그랬지. 그다음부터 이 선생님이 충격을 먹었죠. 그랬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애들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부는 다시 안 하기 때문에 걔는 평생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 순간 그 사람이 얼굴이 허해졌어요. 그래서 메타인지 원서 다시 읽어요, 지금. 메타카운션 영어책 되게 어려운 거 있어요. 숙제 주고 읽으라고, 제대로 읽으라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제가 없으면 이제 꼬맹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렇게 와요. 9살짜리. 나는 진짜 이것만 좀 설명해줘. 이것만 막 이래죠. 그러면, 이래요. 하율아, 너 몇 살이야? 9살이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맞추면 가르쳐줄게. 뭔데요? 선생님 나이가 53살이야. 너는 9살이야. 선생님 나이에서 네 나이 빼면 몇 살이니? 쉽죠.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여러분. 53 빼기 9가 몇이요? 44 아닌가요? 네, 44. 야, 내가 44년 된 걸 기억해? 그렇겠구나.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사회생활 못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막 봉사해, 막. 이거 간단한 원리인데 내가 한번 설명할게. 다 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지 애들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해한 거라고, 그냥 그 순간만. 이걸 모르시면 또 흔들린다. 그거를 이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저의 충직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책 만든다고. 초등 연산, 1, 2, 3, 4, 5, 6학년 연산을 매일 10분씩 시켜요. 엄마한테 하도 빨간 펜을 내갖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연산이.
이게 지금 세계 선교사들에게 이제 쏘아주고 있죠. 현재 4개의 선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4.14로 스스로 먹고 살아라. 교회다가 돈 벌리지 말고. 하고 있어요. 실제. 요 중학생 책, Mathematics, Metacognition, 1, 2, 3. 정말 센 공부예요. 이거 하다가 아이들이, 뭐, 센인가 뭔가 이 책이 있대. 선생, 블랙 라벨 센,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해. 풀면서 애들 뭔지 아세요? 돈 벌었어요. 이건 퀴즈야, 퀴즈.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그 정도의 과정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개포동이기 때문에, 대치동권이기 때문에 적당히 수학을 해서는 부모들이 생활관 보내지 않아요. 최소한 특목고 정도의 실력이 나오길 바래요. 해냈다는 거죠. 몇 탄지는 돼요, 그게. 책이 많은데, 개념 완성, 뭐, 이런 건 좀, 점프, 뭐, 이런, 아이들, 합니다. 자, 영어 얘기할게요. 토요일 날 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제가 언제까지 강의해도 되죠? 4시 반. 천천히 할게요. 다시 왜냐면 뒤에 정서진행이 있어서 해야 돼요. 자, 아까 공부는 집어넣을 때 되나요? 꺼낼 때 되나요? 맞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영어 꺼낼 게 있어요? 학원 가서 뭐 할 거예요? 영어에 꺼낼 게 없는 아이들한테 단어 외우면 뭐예요? 문법 외우면 뭐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책과 대사 전체를 외워요. 단어 공부 안 하고 문법 공부 안 하고 그냥 통문장으로 외우죠. 이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다 해요. 물론 중2 정도 되면 우리 애들은 다 영어가 되더라고요. 워낙 문장 초등 과정 때 한 100개의 영어 동화를 다 외웁니다. 지식 동화,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영어 듣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면서 꺼내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 못하느냐 하면 유치원 때부터 갔는데 얘가 영어 못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써먹을 대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대가. 제가 워싱턴에 박사학위 받으러 갈 때요.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뭐냐면 책은 읽을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잘. 뭔 소린지. 뭐 영화나 드라마랑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데 주신부신 5명이 내 논문 갖고 이제 오랄 테스트 같아 하는데 뭐 진짜 예측 무슨 말도 되게 어렵게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거꾸로. 요즘은 그 수준은 벗어났는데 제가 네가 말한 건 이런 뜻이야? 거꾸로. 그럼 쉬워 그러면 내가 또 막 설명하고 뭐라고 물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한 게 이거지. 내가 쉬운 말로 되묻는 거지. 예를 들어 인터넷 이러는 거야. 너 웃긴다.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주대학교 통과했으니까 안 그랬으면 박사학위 못하고 박사 수료될 뻔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요 그렇게 영어를 잘했어도 듣기가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써먹을 일이 있어야지. 가르칠 수는 있어요 영어. 별것도 아니지만 써먹을 일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도 영어가 안 돼요. 그런데 요 꼬맹이 6살, 7살, 8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유치원 나와서 영어 한다고요? 노래 몇 개 하겠죠. 발음은 좀 어렸을 때니까 낫겠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기 영어에 대해 설명할게요. 굴비 영어, 조기 영어, 구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3세부터 10세 사이에 인간이 영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어디서?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이겁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가 빼먹은 거예요. 영어를 쓰는 문화권의 아이들은 영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3세에서 10세 사이에 완벽해지지 않으면 그 문화를 다 이해 못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가 조기 영어의 이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 그걸 다 잘라먹고 3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영어를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3세부터 영어 유치원을 하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영어 안 한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어 조기론 반대론자인데 그 엄마들을 막 제가 인터넷 카페, 학습 카페 몇 개 있어요. 막 저한테 공격해요. 지금 박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애 영어 잘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금, 방과 후에 영어를 수업을 뺀다는데, 저학년 영어 수업 뺀다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 아닌가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어머니들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서 데모하세요. 그런데 영어로 데모하세요? 지들은 못할 거 그러면서, 여러분 학원 가서 영어 될 것 같으세요?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 될 것 같으세요? 나이 따진테요. never. 안 되죠, 그게. 아니, 외국 애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30분씩 한국인 만들어갖고 한국말은 쉽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내일 보자. 됐어요. 한국 끝냈네. 얘 한국어 돼요? 얘네들은 안녕하세요가 왜 굿모닝이 아닌지 이유를 몰라. 왜 안녕하세요를 굿모닝으로 안 하지?
아침인데 왜 안녕하세요지? 왜 점심인데 안녕하세요지? 얘네 맨날 걱정만 하지? 왜 안녕하세요?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보세요. 이게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써보면.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걔네 한국어. 자식 이렇게 한국어가 여러분 한국어는 어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국어는. 우리 한국어, 일본어, 핀란드 몇 개의 알타이어는 어순이 없는 언어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나는 오늘 밥 먹었습니다. 말 되죠? 오늘 나는 밥 먹었습니다. 틀리나요? 밥 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안 되나요? 오늘 밥 먹었습니다. 난. 안 되나요? 우리는 어순이 없고요. 조사와 어미로 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영어는 어순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서 한국어 가르친다고. 한국어 쉬워. 따라해. 조사. 외국 사람이 조사. 어미. 끝. 한국이냐. 걔네 한국어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제 영국 갔는데 브리티시가 있어요. 브리티시에서 공부한 자매가, 형제가 영국에서 눈 맞아갖고 애를 낳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얘가 이제 한 6살 됐어요. 영국 가야 되는데, 뭐, 저한테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영국 가서 이제 브리티시라고 잉글리시를,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브리티시라고 하거든요? 브리티시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생활관에서 맨날 책만 읽고 막 야단만 맞고 그냥 영어를 안 하냐. 그래서, 영어 지가 할 것이, 뭐, 엄마 아빠 다 영어 하는데 지가 배우겠지. 우리는 10살부터 한다고, 무조건 10살 이후에 한다고. 딱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2년 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학원이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쩔 수 없죠. 영국 가야 된다는데, 엄마 아빠는 뭐, 얘하고 있어주지도 않고 맨날 중국 교포가 이제 이모라는 애가 이제 맨날 데리고 다니는데, 안 되잖아. 영어 안 늘지. 영어는 해. 브리티시 한다고 정상어원 보냈어요. 정상어원. 버스, 또 라버스. 대치동. 비싸잖아요, 뭐. 거기가 유치부가, 내가 들은 말로, 뭐, 이제, 기본이 2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보통 400 드는데, 거기 보낸 거지.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이제 일찍 끝나갖고 걔를 픽업하러 걔를 데리러 정상어원 가서 이렇게 교실을 봤대요. 그랬더니 원장님 와서, 교수님 오셨냐고,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봤는데 얼굴이 하얘져갖고 애를 잡아갖고 왔대. 영어를 안 가르치고 있대요. 단어와 문법을 가르치더라는 거지. 노래 가르치고. 이게 영어 배우는 거냐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거길 안 보내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은 주 6일을 거길 보내지. 어렸을 때부터 한글도 안 되는 애를. 조기 영어보다 굴비 영어가 맛있습니다.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요. 통으로 외워야 나올 게 있어요. 써먹지 않은 애들한테 100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반추, 우리 애들이 왜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풀었다잖아요. 생활관에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또 모른다, 나중에. 또 잊어버리니까 그렇던데. 아니, 선생님도 없이 어떻게 여기서 공부가 됩니까? 저는 이제 뭐 중요한 대안학교, 흔히 얘기하는 좀 크다고 하는 귀족 대안학교 이렇게 컨설턴팅 다니면 늘 한다는 소리가 이 학교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선생님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안 할 건데, 그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대안학교 한다면요, 모든 교사를 80 이상으로 뽑을 거예요. 80세 이상. 고개 살짝 흔드시는 할머니라고 해도. 애들 정서만 봐주고 이렇게. 이거 힘들지. 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안 하고 나머지 니들이 해라 나 모르겠다. 야, 내가 배운 지 60년 됐어. 아이 뭐 스크루보이 따라할래? 아이 뭐 스크루보이. 그럼 전 산다고 봐요. 진짜 산다고 봐요. 근데 뭐 선생님 너무 똑똑하니까 쫙 설명하거든. 선생님 부모들 보면 강사진 좋다. 강사진이 좋은 거야. 애가 좋은 게 아니라. 정신들 차리세요. 여기 수준이 있다. 선생님도 수준이 있지. 하나고 교장이 와도 안 되더라니까, 그 학교가. 수학 다 망쳤어요. 왜냐면, 자신있게 모의고사 봤는데, 1등 하던 애가 4등급 받았어. 모의고사 4등급. 잘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유학 가야지, 뭐. 방법 없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유학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올 거야? 못 돌아옵니다. 창피해서. 돌아와도 조용히 돌아가야 될걸요? 그거 다 뻔한 주립대학 다닐 텐데. 잘 모르시죠? 어느 국제학교에서 뭐 미국 몇 명 보냈다고 막 자랑하죠? 유학은 다 보내요, 그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살게 안 하려고 안 보내는 거지. 나라면 그 자식 그렇게 안 보냅니다. 저도 미국에 있어 봤지만 인간 취급 못 당해요. 이 백인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데요. 그런 자존감을 애들한테 무너뜨리고 여러분
유학 보내시는 거예요. 이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실력도 안 늘어요. 영어도 안 늘어, 영어도,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애는 스스로 해서 늘긴 하는데, 대부분 영어도 안 늘어. 너무 제가 리얼하죠? 강남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가짜가 통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6나누기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6나누기를 2, 3은 6으로 풀어요, 애들이. 수학 망하는 거지. 덧셈을 정확히 반추한 애들은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한다니까요. 그래야 2 곱하기 3, 왜 2 곱하기 3인지 알게 돼.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이거 아직 여러분이 덧셈을 못 뛰셔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곱셈 19단까지 외운다고 수학 포기한다니까요. 19단 외웠다고 서울대 꿈꾸지 마세요. 처음엔 서울 우유 먹고, 서울대학 자신 없으면 연세 우유 먹고, 자신 없으면 건대 우유 먹고, 그거 안 되면 저지방 우유 먹고. 뭐 아인슈타인 우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아니 강남 애들은 스마트폰 없는데 이 동네는 스마트폰도 많아. 뭐 어떻게 살 거예요? 토요일날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미리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드나미스라고 그래요. 기독교 교육이다. 권능. 아이들이 권능 있게 공부하게 하자. 메타인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타인지와 저희들의 코딩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이 책을 공부하게 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우리가 지시할 수가 있고요. 무엇을 공부해야 이거를 알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결국 지가 공부하면 전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정확히 이 아이의 실태를 저희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 책 안에 넣어놔서 그 책을 통과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 메타인지 공부가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메타인지에 코딩이 포함돼서 새롭게 저희들이 특허도 내고 이제 상표권을 준비하면서 이름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두나미스, 뭐 디나미스이기도 한데 다이나믹, 성경이 말하는 다이나믹스 학습이죠. 코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코딩이요? 학원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제가 빨리 요 얘기 좀. 가끔 학원 선생님들이 어머 저런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와요 막. 아니 CEO가 나한테 6억을 제시했다니까. 방송국에서 같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나 안 된다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쓴다 그랬더니 지금 언제 한번 이렇게 젊은 사람들 부회장이라고 왔더라고. 여기 김한영 박사님 누구니까 없다 그래. 목사님만 있다 그래. 목사님만 있다 그래. 뭐 이거. 그래 30분 얘기하고 그냥 딱 잘랐죠. 내가 그런 제시 받으려고 이거 한 거 아니라고. 이랬죠. 이 두나미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학교와 공부방과 학원이 아닌 메타인지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말하고 뭐 대학 얘기하고 뭐 등급 얘기하고 뭐 돌려가는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거칠게 들으셨지만 제가 진짜는 아이의 속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애들이 공부 안 했냐고.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요 3층으로 돼 있어요. 생명을 관장하는데, 정서를 관장하는데, 마지막에 지능을 관장하는데, 대뇌피질까지.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정서를 관장하는 데가 크기 전에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럼 정서는 안 크고 학습만 훈련되죠. 그 아이는 다시는 정서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제가 좀 거친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교회가 너무 긍정적 사고방식에 놀아있어서 애들을 잘한다 이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이랬어요. 애들 다 싸가지 없어요. 지가 진짜인 줄 알아 그게. 그거 없애야 돼. 그 노래 부르지 마세요. 넌 죄인이다 이놈아 이래야 돼. 죄인 맞잖아요. 우리가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하려고 태어났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 내가 왜 사랑받아야 돼 내가 왜. 왜 남들이 내 고통을 알아줘야 돼. 왜 나만 힘든 걸 하나님을 알아셔야 되는 거야. 이게 정서지능이 안 된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네 아픈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네가 살아 하나님 앞에. 뭐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모르나? 나 아픈데 왜 안 오지? 왜 알아야 되는데? 네가 살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는 게 감사한데 이게 정서지능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조그만 것이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회로 시작. 감정회로와 기억회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서지능이 메타인지 능력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이게 진짜 메타인지예요. 많은 분들이 뭐 인출, 정교, 반출 이것도 잘 설명 안 하지만 그러면 이 애가 왜 공부하냐고. 정서지능 회로가 하나라니까. 회로가 기억과 정서가 회로가 하나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싸웠다. 그 과목은 평생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한 사람은 지금 과학자가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 사회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만 좋아하네요. 여고생들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가 제대로 달아지지 않으면 아니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이건 저 토요일날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거절, 서열, 생각. 4.14 생각하니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이 그룹이 간단합니다. 정서 지는 걸 훈련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메타인지가 말하는데 첫째 거절, 두 번째 서열, 마지막 생각.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군사문화에 학을 띄어서 서열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질서를 이해하는 힘이에요. 단어가 서열이란 말밖에 없어요. 우리말에는. 질서를 이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비행기가 사고 나서 호흡기가 뚝 떨어지면 아기가 먼저 코에 달아야 되나요? 엄마가 먼저 달아야 되나요? 엄마가 달아야 되죠. 그게 서열이에요. 야, 내가 어리니까 먼저 이게 아니잖아. 자, 설명을 할게요. 거절이 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정서가 커지냐. 수용을 통해서 거절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서가 자라는 게 아니야. 그래 잘했어. 아이고 똥 잘 쌌어. 이걸로 애가 인간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똥을 계속 싸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요. 안 갈아줄 거야. 너 네가 싸. 네가 참어. 이러면서 얘가 거기에 반응하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거절에 대한 전략이라 그러거든요. 아이가 거절에 대한 전략이 딱 생기면서 정서라는 게 들어가요. 안 돼를 통해 제일 많이 생겨요. 거절. 근데 우리나라 교회, 제가 교회 자꾸 욕해서 죄송해요. 저도 목사인데. 통합적 목사입니다, 저는. 다 돼, 다 돼. 네가 기도해봐, 다 되지. 정말이에요? 교회 청년들만큼 찌질이들이 없어요. 뭐가 다 돼? 하나도 안 되지. 그걸 알고 나가야지. 그 안 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정서예요. 그래, 거절에 대한 전략이 사람됨이에요. 안 돼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인간이 안 된 거고. 안 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는 게 인간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 안 돼요. 얘는 착해 보이는데, 싸가지 없어, 애들이. 내가 누군데 건드기만 해봐. 내가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왜 항상 수용만 받아서 거절이 이상해. 뭐야. 뭐 저런 인간이지? 뭐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자랄 기회를 안 줘.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조그만 마트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굉장히 오래 이것 때문에 토론하고 막 가슴 아파하는데, 저처럼 한 50대 중반 이제 마트 이렇게 캐시, 이게 돈 받는 사람이, 인데 어떤 젊은 30대 초반의 여인이 5살짜리 아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쇼핑 쭉 다니고 애가 뭐 물건을 갖고 똑같은 걸 3개를 갖고 온 거야. 계산해주세요. 애가 이쁘잖아요. 이거 이쁘네 하면서. 근데 이 아저씨 보기에는 3개 다 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서, 친구 요거 2개는 그냥 갖다 놓고 올래? 이랬어요. 그 애가 이렇게 보더니 2개 갖다 놓고 뚜벅뚜벅 오니까 엄마가 이 하얀 소리를 막 내면서,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러는 거야. 얘 이쁜데 그게 아니라 얘가 똑같은 걸 3개를 이렇게 갖고 와서 2개는 이렇게 계산 안 할 것 같아서 하나 놓고,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아저씨 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3개여서 계산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만 뭐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양반아, 당신 왜 우리한테 반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거절을 안 당해본 거지. 막 자기가 거절당하는 것 같아. 막 화가 나는 거야. 애한테 뭐라 그랬다고 막. 우리는 안 그런가요? 유치원 가서 멱살 안 잡나요? 지금 대한민국 CCTV 틀잖아요. 여러분 일하는데 CCTV 한번 틀어볼까요? 그 사람들은 노예예요. 물론 나쁜 선생님들 잡아서 감옥 가는 거 맞아. 그런데 그럼 다 틉시다. 청와대부터 집무실부터 다 CCTV 찍고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 지 새끼 지가 안 킬 거면서. 보내지 마. 그러면 이렇게 정서가 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가면요, 얘가 나쁜 짓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착한 어린이는 그러지 않아요.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령 저도 이제 미국 조금 물 먹었는데, 제일 괴로운 게 미국은 뭐 관공서라 이게 전화가 되게 냉정해요. 뭐 기다려라, 뭐 어쩌라, 뭐 난 상관없다, 뭐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또 뭐라 그러면 또 총 맞을 것 같고. 기다려. 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가고 자꾸 말 걸지. 안다. 가리, 끊을까 하면 딱 끊어버려요. 한국 왔더니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이 안 돼서 KT 전화했어요. 어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합니다요. 잘못 들었나? 어쨌든, 고객님, 무슨 문제로? 저희 인터넷 켰는데 이게 안 돼요. 컴퓨터가 잘못됐나 보다. 속상하셨죠? 오늘, 그래서 장난하나, 이 사람이 아침에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연결만 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기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할 수 있는데, 혹시 계실 수 계신죠? 아니, 아무 때나 왔는데 말이 이상해서 뭐라, 이거 왜 그러냐니까. 한국 다 그런데! 어떻게 미쳤어? 왜 모르는 자자 나 사랑해? 왜 내 속상한 걸 지가 걱정해? 아니, 인터넷 안 되면 내가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걔네는 돈 받고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무슨 촛불을 들고 난리야? 청소도 안 되면서 열받아서 사장 나오라 그래. 다임목사 오라 그래. 내가 부목사하고 상대가 생겼어. 그런 인간들이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된단 말이지, 제 말은. 맨날 성경 공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정서가 안 되는데 거절을 받을 줄 몰라요. 거절을 따라합시다. 거절. 그래서 여기 이 교회는 스마트폰 없겠지만 고3까지는 저희가 스마트폰 반대예요. 사회사 생활 어떤 이 컨텐츠를 쓰겠다면 우리 아이가 이 저책으로 한번 공부시켜보겠다. 내가 메타인지를 한번 믿고 아이를 스스로 공부시켜보겠다 할 때는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 저희들은 걔한테 전혀 어떤 것도 안 해줘요. 저희 교회 어떤 아이가 옛날 얘기죠. 몇 년 전인데 아빠한테 아빠 진짜 나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가 그랬죠. 죽어. 야, 너 스마트폰 때문에 죽을 거면 넌 살면 안 돼. 미안하다. 죽어라. 이게 강남이에요. 지금 저희는 공신폰도 안 돼요. 공신폰 뚫렸거든. 공신폰으로 프로그램 다 봐요, 애들. 게임은 장저리하고. 그냥 알잖아요. 다 프로그램 깔리잖아요. 공신폰에. 여러분, 근데 그냥 스마트폰 줘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일짜리 아이가 몇 초를 집중할 수 있나요? 5초죠, 5초. 그것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만 이렇게. 낯선 사람만. 한 5초 보다가 딱 이렇게 돌아요. 좀 마음에 든 다음에 웃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그렇잖아요. 그게 100일이 5초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좀 몇 분인지 아세요? 2시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뇌를 담그는 거죠. 그 아이의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인간을 키우는데 걔는 후두엽만 쓰죠. 과학적인 얘기 깊게 안 할게요. 스마트폰 하실 분은 여기 다 토요일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줬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의 도움을 안 받아요. 거절해요. 저희 슈퍼바이저가 와서 확인하거든요. 또 애들 착해서 슬슬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집에서 봐요. 사실 있는데 교회만 안 갖고 와요. 그러면 바로 제가 정리합니다. 담배는 죽어도 못 사주면서 스마트폰 사주시죠. 우리나라 이런 기사가 나요. 지금 스위스에서 어떤 데모를 하고 있냐면 5G 하지 말자 운동.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하게도 전자파 얘기 사라졌죠. 그 왠지 전자파라는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자 방사능입니다.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영어로 파가 웨이브거든요. 전자파는 웨이브가 아니에요. 저도 라디오 같은 웨이브인 줄 알았어요. 원어가 방사능이에요. 물론 핵 방사능과 다르지만 방사능. 그래서 유럽의 모든 동네가 특히 독일, 이태리 그리고 지금 스위스 대모하고 있는 스위스가 서로 와이파이 기계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 건물에서 와이파이 빼달라. 집집마다 저녁 되면 와이파이 다 빼요. 애들 때문에. 우리는 와이파이 잘 되는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죠. 전철도 되잖아요. 전철도. 이게 선진국입니까?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주 할 수 없이 가는데 호텔에서 담배 펴 아침에. 밥 먹는데 미개한 것들이지. 아니 그 비싼 호텔이거든. 나름. 그 막 부르죠. 스탑 시키라고. 그럼 뭐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부장가 맞아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그냥 탁 끄고 나가버려요. 무식한 것들 말이야. 버스에서 담배 피는 건 어쩔 수 없지. 서민들이니까 내가 뭐 나가 이런가 보다. 호텔에서 막 펴. 우리나라는요. 제가 그 필리핀 선교 상인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필리핀은 반군 운동이라는 거 있어요. 필리핀 그 정글에. 근데 거기는 군인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자꾸 군인이 돼요. 6살, 7살, 8살짜리가 총 들고 있어요. 총 들고요. 무서우니까 담배를 가르쳐요. 6살짜리가 담배를 피고 총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반군.
대한민국은요, 6살짜리가 스마트폰 봐요. 똑같아요, 걔네들하고. 우리는 필리핀의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죠? 미국 애들은요, 우리 애들이 불쌍해 보여요. 제가 이 사이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네요. 웨더드레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랏 키드, 비 키드, 리들란 거. 애들 조금 더 애들처럼 키울까요? 이런 얘기인데, 8학년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8학년, 물 한 잔만 부탁. 8학년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이건 뭐냐면, 중3, 우리 나이로 중3까지는 스마트폰을 절대 주면 안 된다, 운동에, 미국은. 일본은 이미 하고 있고, 프랑스는 재작년 9월부터 초, 중, 고 모든 학교 스마트폰 금지예요. 법이에요, 법. 대한민국 5G의 나라 벌써 6G 얘기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돈이 SK 사장이었거든. 사실이죠. 다 망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SK 다니시는 분 있어요? 그, 핸드폰? 임직원들은 애들 스마트폰 안 줘요. 우리는 뭐야 도대체. 대한민국이요, 이런 인터넷에 실험지입니다. 실험지. 전 세계가 여기 와서 테스트해요. 우리만 죽으라는 거지. 여기서 원자탄 맨날 터뜨리는 거야. 워낙 잘 깔려 있어서. 이게 나라입니까? 뭘 좋아하고 있어요? 저 스위스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5G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동네마다 와이파이 금지. 독일, 이태리 공식적으로. 프랑스는 법적으로 고3까지 아무도 안 하고. 일본 여행, 우리는 지금 저거 시험 보는 우리 슈퍼바이저가 지난달 일본 갔다 왔어요. 우리 일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가면 막 욕하는 데 갔어요. 거기 현직 그 교사들하고 얘기했죠. 초중고가 왜 스마트폰이 있냐고. 거기 거꾸로 물어봐요. 뭔 소리 하냐고, 초중고. 얼마나 교육이 센데, 일본이. 일본이 우리가 교육제도가 비슷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노벨상 나오고 있죠. 공동수상으로. 우리는. 노벨상 나오면 하겠다는 동상 벌써 썩어 없어졌어요. 지금 일본에서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메타인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일본 그 선생이 한국이 이렇게 수준 떨어집니까? 딱 그래요. 우리 수학책이 너무 수준 떨어져. 4학년 수학을 지금 6학년이 하고 있거든?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지금 성적 떨어지고 있는지, 수준 떨어지는지 모르시죠? 지금 AI를 하겠다는 나라가 AI와 관계된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쳐요. 확률과 통계, AI 아닙니까? 기하 벡터, AI 아니에요? 그거 필수 아니에요, 이제는. 어려워하지 말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 AI를 말을 하지 말든지. 심지어 공대 가는 애한테 기하 벡터 안 가르쳐요. 교수가 어떡하라고. 그 노랑지는 또 학원 가는 거지. 근근히 졸업해갖고 써먹을 때 없는 애가 돼서 지금 테헤란도 가보세요. 동남아 애들이 다 지금 그 전문직 차지하고 앉았어요.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미개한 나라는 스마트폰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 wait until ace 사이트를 직접 가보시면 나와요. wait until ace.org.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많잖아요. 딱 쳐보세요.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Y 웨이트를 딱 찍어보세요. 쭉 나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할 때 거기에 일부 설명하면 이건 완벽한 포르노와 마약의 게이트웨이다. 아닐 수 있어요? 요즘은 막혔습니다만 제가 한참 활동할 때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에 대한 폐해를 얘기하는 일부 사이트에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아동 학대라서 안 되는데 그게 2000 초죠. 월드컵 전인데 그때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들한테 지나가는 4학년 여자 한 명, 남자 2명이었는데 걔네들 이렇게 자막 처리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준 다음에 이렇게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 봐 했어요. 그리고 어른한테 시켰어요. 성인 사이트에. 어른들은요 못 들어갔어요.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뭐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안 하겠어요. 근데 서서 그 자리에 15초 만에 3명 다 성인 사이트 다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딘지 궁금해. 지금은요 공신폰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엄마 나 공신폰 사줘. 사줄만 하잖아. 그게 가짜 같으니까. 엄마가 봐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전만 되고 진짜 공부만 하지. 이거는 인터넷이 안 되게 돼 있어. 안심했죠. 애들이 그거 다 연결합니다. 프로그램. 다 뚫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걸 자꾸 중3까지 사주지? 미국은 대학을 안 가는 사회니까 중3까지는 안 되고 여기는 투지폰도 안 돼요. 14세까지는 투지폰도 안 되고 14세에서 16세 사이는 이제 부모와 합의하에 데이터 관리하고 아예 18세까지 아예 중3까지는 아예 안 되고 그건 제가 말한 건 투지폰이고
2G 폰은 좀 되는데 중3까지 스마트폰 절대 하지 말자 운동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 마지막 이거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리소스에 나오나 어디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매니저들, 뭐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돈 많은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자녀들 전혀 스마트폰과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 노출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분필, 까만판, 칠판, 뭐 옛날 책 이런 걸로 공부해. 그래서 물어봐. 너희들은 왜 도대체 니네들은 스마트폰 팔고 다 이렇게 콘텐츠 파는 아이들이 왜 니네 자녀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니? 라고 말할 때 그들은 통일되게 이렇게 말해. 왜냐고? 우리 애들은 리더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더 줘야지. 아이, 니들은 그러지 마. 그런 거 안 할 거잖아. 그냥 스마트폰 써. 바라바라, 배달하고. 스마트폰 여러 개 내야 배달이 빠르잖아. 아까 어떤 청년이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니들이 경비가 되겠다면 공부 안 해도 되지. 건강하고 신뢰만 있는 인간이면 돼.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면 공부해야 될 걸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니들이 왜 스마트폰 안 하냐? 봐, 애기 때부터 봐. 운해, 빨리 보여줘.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찡찡대네. 빨리 스마트폰 보여줘. 우리 애는 키울 거야. 이 얘기는 거꾸로 뭐죠? 니들은 새끼들 키우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냥 소비나 해라. 한 시간에 8,000원씩 줄 테니까 그 돈 모아서 우리한테 네, 이 얘기잖아요. 이걸 기독교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12년간 노래만 가르치고 노래다 워십이라고 하면 그렇듯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애들이 워십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도 많이 가는데 뭐 진짜 많이 다녀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굉장히 젊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80 이상이에요. 70대는 뛰어다녀야 돼, 바빠. 80 이상이고 뜸뜸이 이렇게 정말 뜸뜸이 반갑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시고요. 찬양인도 하는 청년들이 여기 쫙 있어요. 멋져요. 뭐 드럼 어마어마하잖아. 얘네들이 다야. 그 교회 다야. 목사들, 부목사들, 장로, 손주, 안수지사 성루, 신학할 사람, 음악에 취미인 사람, 여자랑 연애 성공한 아이. 딱 걔네들이야. 나머지 고3 때 다 끝났어, 교회. 안 와.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교회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하니까 교회 나올 것 같으시죠? 마음은 있어요. 지금도 저도 요즘 뭐 밴드, 옛날에 그 아이러브 스쿨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근데 아이러브 스쿨 때문에 내 친구 또 바람났더라고. 근데 아이러브 스쿨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반갑잖아요. 제가 요즘 밴드로, 어렸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밴드가 해서 제가 탈퇴했습니다. 95%가 교회 안 다녀요. 아니, 무슨 교회 출신이라고 들어갔는데, 교회는 안 다니네. 그 중에 어떤 여자애는 모슬렘이야. 캐나다 가서 모슬렘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교회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때 문학의 밤 한다고, 뭐 친구 초대밤 한다고, 뭐 연극한다고 난리 치던 애들이, 뭐 방언한다고 막 대굴대굴 구르던 애가 있었고. 교회 안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나가보니 다 뚫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체계와 믿음체계가 다 깨져요. 왜냐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이 다 된다 그랬거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랬거든. 웬걸 안 되거든. 당연히 안 되죠. 정서가 무너지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짜 같지, 그 말이. 그 과정은 하나도 없고 결과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저희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미리 말을 해야 이 교회가 오해 없을까봐. 저희가 거절하는 거예요. 저희 본사가. 저는 사업관계,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을. 비즈니스 없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처럼 보이세요? 얘기할게요. 야곱이 장사꾼이었습니다. 틀린가요? 뭐 이런 신학적인 깊은 얘기까지 제가 신학대 교수라니까요.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서열. 아이들 위아래 없어요. 위아래 없으면 어떻게 살죠, 우리가? 불났을 때 누구부터 나가야 돼요? 서열이 없어요. 누가 나가서 불의하에 살지. 이거 없어요. 왜 반말하니? 왜? 똑같은 인격인데 왜 반말하니? 할만해 산다, 왜? 넌 이해 못하겠지만. 뇌가 없네, 뭐 중간이 빠졌네. 1층과 3층밖에 없네. 2층이 없어요, 많은 애들이. 이거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극을 안 받는데 뇌가 클 것 같으세요? 혼나지 않는데 인간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에서 잠언서 다 빼버리세요. 시장에서 복음서 일부 다 빼버리세요. 그럼 우리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라는 게 문법적으로 맞긴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 계세요? 어린이집에서 애들 섭식 교육합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거 불법인데. 여기는 하는군요. 양심적인 어린이집이네.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동 학대예요. 애가 먹기 싫은데 왜 밥에다가 김치 올렸냐고. 먹기 싫은데 왜 버섯을 올려. 그래 놓고 또 초등학교 때는 김치 먹는 사람 손들어. 또 검사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 비만 되다 비만 손들어.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떠들어. 이 바보들이야? 우리나라가 바보 국가 맞아요. 미 동부 대학 한번 여행 다녀보세요. 한국 애들 어떻게 취급하는지. 짐바브웨 수준입니다. 자, 동부권,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지금 제일 공부 잘하는 동남아, 인도나 중국처럼 전통적으로 센 나라 빼고 우리나라, 일본 포함해서 우리 빼지 말고 일본 빼지 말고 이 동부에서 유학생 동남아 애들 아시아권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딜까요? 현재 몇 년 돼서 자신 없는데 한 2년 전이야. 제가 확인한 거 2년 전. 어딜까요? 베트남입니다. 한국 없어요. 한국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유학 가요. 서울에서 대학 못 가는 애들이 부모 따라 유학 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립대학 같은 데 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 나온다고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어차피 못 살아, 걔네들 거기 나와서는. 주류민족도 아니고. 한국 가서 기술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학 못하고 영어 잘하면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외교관이요. 외교관이? 아니에요. 가이드 하시면 돼요. 가이드도 좋은 행복한 직업이죠. 내가 가이드가 여행이 너무 좋아서 가이드 한다는 것과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에 대해 착각하고 있어요. 생각 훈련 안 합니다. 제가 서열 훈련 얘기해 볼까요? 분당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세미나 많이 해서 부모들 많이 오잖아요. 막 뭐 이런 거 관심 많으시거든. 여기는 공짜 시킬 것 같은데 다니면 제가 돈 좀 받거든요. 그러면 막 하면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밥을 먹어 쫙 먹고 오후에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 와서 하고 해요. 그러면 밥 먹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같이 먹는데 막 앞에 있던 여자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뭘 이렇게 컵인가? 그 컵이었나? 간식 접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있어서 제가 제 거 컵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이 없어서 얘한테 저 간식 접시도 네가 치워. 그랬더니 얘가 바로 그래요. 내가 안 먹었는데요? 엎어버릴 뻔했어요. 이게 정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는데. 그게 교회 애들이에요. 제가 안 먹었는데요? 억울해 죽지 막. 서열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부탁한 거잖아. 치우라고. 그게 안 들어오는 거지. 내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른 말 들어도 해. 그랬더니 일어날 때요. 이렇게 나요. 진짜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걔네들 천당 가라고 기도해요, 지금. 이래야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서 제가 이렇게 욕을 해야겠어요? 언제까지 애들 그렇게 키울 거예요? 얼마나 예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까지 된다고 거짓말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거짓말 해줘야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실력 없는 애들한테. 인성 없는 애들한테. 태권도 하면 인성 나와요? 배꼽 인사하면 인성 나와요? 품성 가르치면 인성 나와요? 본대로 배우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서열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고요. 마지막에 생각 훈련. 토요일 날은 요게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스마트폰 못 끊으실 분은 토요일 날 오셔봤자 의미가 없고요. 애들입니다. 어른들은 뭐 자기가 죽든 말든 내가 상관없고 고3까지는 스마트폰 안 되고요. 생각 훈련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건 본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학습이라는 거죠. 뭐냐면 자, 엄마 짜장면 먹자. 오늘 와, 야, 이제 큰놈 짜장면 먹을래. 하나 짜장면. 둘째는 엄마 난 짬뽕. 그래 짜장 하나 짬뽕. 사장님 여기 짜장 하나 짬뽕 주세요. 이렇게 띵동. 의시 왔습니다. 딱 왔어. 큰애가 나 짬뽕 먹고 싶다.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짬짜면이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고 결정도 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애기 취급해야 돼 우리가. 내가 인터넷 안 되는데 왜 여직원이 그 전화 받는 여직원이 나한테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서비스 속에서 속아야 돼요? 그러면 좋으신가요? 짜증나 인정해 주는데. 그게 도대체 만족은 돼요?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막 자존감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안 나쁜 것 같아요? 완전 창피할 것 같아, 나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길래 저 사람이 나를 막 벌벌 떨지? 난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인상인가?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막 해코지할 것 같은가? 막 이러면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아. 또 우리는 사장 나오라 그래. 김 사장 하면 다 돌아다보지. 다 김 사장이야. 이 정서지능이 강화된 곳이 4.14 생활과 메타인지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학교와 학원이 안 되는 이유, 공부방이 안 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그래서 말하면 제가 메타인지 전문가라니까 뭐 공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와 보세요. 마지막이 이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애들 공부 못한다고 욕한 적 없고 공부 못한다고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안 되죠? 혼납니다. 우리 교회 실제 있었던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저는 그렇게 가슴 아픈 적이 없었는데, 어떤 애가 이제 우리 성경 암송하는 시간에, 지성아, 너 일어서 이거 좀 해라. 근데 얘가 사춘기도 있고 뭐 문제가 있었는지 갑자기, 왜 제가 해야 돼요? 딱 그러고. 왜 제가 해야 돼요? 딱 그러는데. 저기서 간식 준비하던 집사님이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집사님, 진석이가 지금 목사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빨리 와. 큰일 났어. 그래서 막 달려왔더니, 사실, 그래서 그 가정이 나가버렸어요. 어디 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 왜 내가 해야 될 말이 나오냐고. 우리가 10년간 이거 가르쳤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얘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나도 옛날에 부모한테 이렇게 그런 적도 있어. 그러지 말라고 난 말 중간에 정말 떼요. 왜냐면 성도 하나 놓치기 아깝잖아. 괜찮다고 걔 그런 애 아니라고 막 했는데 다른 어머니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애들이 봤잖아요. 이번에 이런 훈육이 안 일어나면 다른 애들 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베리칠 거라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 다 봤잖아. 관심 모르는 시간에 성경 외우는데 걔가 따라서 왜 내가 해야 돼요? 다 그랬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참았죠. 근데 그 집사람이 못 참았어. 우리 새끼들이 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갔어요. 그 여자 집사람 정말 착한 분이거든요. 막 간이라도 내줄 사람, 나 정말 그분 때문에라도 내가 참았거든. 애들은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엄마도 용납이 안 됐어요. 우리 애가 봤다. 그 수습 교육을 2달을 했어요, 애들한테. 목사님이 그때 표현이 잘못됐고, 애도 그때 말을 막 계속해서 무말을 했지만 항상 마음에 남죠. 애들 교육이 이렇게 어렵구나. 속상하다.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결국은 정서지능이 돼야 예수가 있지.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난 당연한 거지. 난 당연히 천당이고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난 예수 믿어주는데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어떠냐. 분당 큰 교회, 말하면 아실 만한 교회 세미나 갔더니 그 코치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입니까? 했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애들 길을 안 비켜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길 좀 비켜라 했더니 애들 서로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꽥 질렀대. 길 좀 비키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김 선생님 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버장으로 어른 말 안 들어서 이 사람아, 교회 와주는 게 좀 어딘데? 왜 당신한테 애들이 야단 맞아야 돼?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면 메타인지는 안 된다는 거죠. 정서가 안 되면 들어오지 않아요. 책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올 텐데, 생각이 안 될 텐데, 수학을 풀어도 딴 생각할 것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과학자들은요,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1시간의 스마트폰 노출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 아이들의 뇌가 작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패션엔 좋은가요? 심각합니다, 지금. 뭐, 믿지 않으셔도 그만인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탄 실험할 때 미개했으니까, 원자탄 실험 구경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로 벽을 쌓아서 이렇게 장부들이 이렇게 구경했어요. 꽉 벗어 올라가고 빛이 팍 쏘이고 하는 거,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비가 쏟아지고 그거 다 맞으면서 멋있다 그랬어요. 다 죽었죠. 우리나라만 전자파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영어 찾아보세요. 전자파인지. 방사능이에요. 물론 핵방사능과는 다르대요. 우리가 치과에 방사능만 찍어도 찝찝한데, 엑스레이 찍어도 찝찝한데,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세요. 애들 스마트폰 없어도 안 죽어요. 대학 가면 금방 배워요. 우리 아들도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지금 막내까지 있지만 스마트폰 없이도요, 공부 잘했고요. 왕따 안 당했고요. 특히 스마트폰 없어도 데스크탑으로 할 거 다 해요. 데스크탑은 주잖아요. 노트북은 안 줘도. 데스크탑 주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뭐 학교 밴드도 보고 카톡도 하고 SNS도 하고 학교 숙제도 보고 학교 홈페이지 가고 다 돼요. 데스크탑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는 거고. 그걸 왜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절, 서열 생각 훈련을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가 끝날 겁니다. 스스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죠. 여러분이 듣는 뭐 토요일날 더 자세한 강의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옛날에는 대학 시험 딱 끝나면 인터뷰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면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면 이거 전교 1등 뭐 만점자들 지금도 그래요. 수능 만점자들 이렇게 신문사가 인터뷰하면 두 가지 얘기하죠. 잠 충분히 잤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사실인가 아세요? 다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언론이 이렇게 조작한 줄 알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연대 몇 군데 이렇게 되는데 지 꿈이 있어서 연대 뭐 신소재 다니지만 걔는 학원을 간 적이 없는데 걔가 연대 들어가는 순간 학원 7군데 걔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우리 학원 본안권 출신 스카이 뭐 의대 합격자 뭐 이름 걔 이름 다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그 학원 교재를 썼기 때문에. 인터넷 로그인하고 인터넷으로 샀기 때문에. 안 다녀요.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건 단기적으로 사라져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메타인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연락하셔서 이렇게 자세한 메타인지를 좀 이 학교와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말씀 드렸을 때 정말 감사했죠. 참여해주면 한 명이라도 더 누군가 살았고 얘네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먹여 살릴 거예요. 전 자신 있어요. 얘네들이 먹여 살리겠지. 기독교 안에 그 애들 좀 나오면 안 돼요? 아 이거 몇 년만 걔네들 제대로 좀 키우면 안 돼요? 멋있는 아이를 좀 키우면 안 될까요? 뻔한 애를 키워야겠어요. 발발 떨고 막 그냥 막 입 나오고 막 짜증나 이러니까 키우면 뭐 칭찬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배꼽 인사한 걸로 될까요? 큰 교회를 흉보는 게 아니라 뭐 안산에 되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사모님이 저희한테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생활관 안 했으면 모를 뻔했다. 그래서 뭐요 사모님?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셀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셀을 하는 고등부 셀장이 있대요. 걔가 찬양인도 하는데 뭐 부목사, 전도사 그 밑에 다 발발 길 정도로 은혜롭대요. 청년들도 못 낀대. 걔 찬양인도는 기도 잘하고 말씀 방송 잘하고 셀이 최고래. 그래서 아 생활관 할 때 걔가 떠오르는데 걔처럼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걔는 돈도 안 받고 생활관을 받아줬어요. 3주 만에 걔가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샤프로 책상을 찍고 교회를 나갔대요. 야단쳤다고. 속을 뻔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학습지 않은 부모님들께 용감하다 그래요. 그 선생님의 인격이 뭔지, 영혼이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고 안방을 내둬줘요. 어떻게 우리의 식탁을 그 사람한테 오픈해서 내 아이를 맡기죠? 용감하세요. 결국 스스로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